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나왔습니다. 청년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맑은 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씀대로 우리 사회 가장 큰 자산 바로 청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한판승 모셨는데요. 청년재단 신임 이사장이세요. 오창석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이사장 중에 가장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창석 이사장님이 목소리를 저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예. 청년재단 이사장 맡은 뒤로 목소리가 더 청년의 힘을 패기를 내는 보여주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거만해졌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더 약간 활뜨게 해야 됩니다. 약간 좀 가볍게 예. 멸차 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번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도 하셨죠, 그죠? 예, 국정기획위 할 때 이제 기획분과 어. 전문위원 활동했었고, 근데 네. 처음에 이제 배정을 정치행정국가로 받아가지고, 아,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경찰 개혁이나 뭐 이런 내용들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너무 솔직한데? 네, 시사평론가로 활동할 때 당연히 뭐 대부분 내용들을 알아듣죠. 예. 시사평론가 할 때 저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예. 들어가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검찰 출신이라든지 원래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뒤섞여서 얘기하는데 예. 처음에 이게 약간 뭐가 미스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저는 기획분과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배정이 갑자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바로 이동했습니다. 네, 바로 이동했고 정치행정국가 있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면 안 되니까 킥스라고 예. 형사사법 포털이 있어요. 거기 알죠, 일부 그 자기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예, 거죠, 그죠? 예.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산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어. 내 재판이 끝났는데 내가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통보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자 알림, 네, 그런 거. 카톡 알림. 네. 요즘에 건강보험도 그렇지. 카카오톡, 네이버,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문자 다 과태료도 되거든요. 바로 와요. 네. 예. 근데 내 재판 결과는 예. 직접 들어가 봐야 알아줄 수가 있어요.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겠다. 네,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거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업적이 있으셨네. 그래도. 목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전달해놨는데 이게 지금 구축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 잘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민사나 이런 것들, 형사나 이런 것들 끝났을 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야 뭐 대응을 하든지 할 텐데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고요. 그렇군요. 네. 예. 정말 통보 바꾸셨네요. 예. 왜냐면 여기 서부도로에 서부간선도로에 네. 지하 유료도로도 네. 이게 잘 톨비를 안 내게 되면 예. 바로 카카오톡으로 문서가 와요. 내라고. 저 남산 2호 터널도 그래. 그렇죠. 그리고 다 내라는 건 다 알아서 네. 제깍제깍 내라고 오는데 돈 네. 징수는 국민연금도 제가 이제 빠져 있다가 이제 내라고 이제 낼 네. 때 됐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왜 재판 결과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창석 이사장님 오시니까 근데 그런 예. 문자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평생 살면서. 그렇군요. 재판 결과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건 좋지만 받게 되면 받게 오는 되면 게 낫죠. 빨리빨리 알아야지. 네. 네. 어제 댓글에 좋은 댓글 있어요. 오늘은 권순표 버리고 박재영 왔다. 오창석 때문에. 자주 오셔야겠어요. 그러네. 자주 MBC 와야겠네. 뉴스사이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정을 하다가 예. 이사장이 되면서 지상파 고정은 조금 불편해서 다 하차했습니다. 낮 시간은 대부분 다 비었습니다. 네. 그렇군. 저녁 시간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녁 퇴근 시간에. 이후. 네, 그렇습니다. 퇴근 이후. 네. 퇴근 이후. 자, 이제 그 이사장 임기가 시작된 거죠, 그죠? 예,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출이 됐습니다. 네. 네. 일주일 예, 됐군요. 일주일 됐습니다. 네. 그럼 뭐가 좀 달라졌어요, 삶이? 그러니까 일단은 전임 이사장이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었습니다. 임기 3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셨군요. 예, 전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탄생했을 때 청년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잖아요. 참모 실제로. 1호. 예, 예. 실제로 영입인사 1호 뭐 이런 식으로 예. 보도가 됐었고 예. 그렇게 이제 힘이 있었던 이사장이 있다가 이제 출마하는 바람에 나가서 부산 갔죠, 그죠? 예, 근데 이제 2년 동안 공석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인수인계 받는 거랑 예. 또 이사장이 결재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2년간 밀린 결제를 지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그러니까 동안? 막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뭘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재단의 수건 사업 중에 예. 공공기관 전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범구 전 의원이 맞아요. 예, 청년재단 이사장이셨는데 독일에서 하셨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진흥원으로 공공기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국조실로 주무관청을 바꾸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사장 사퇴 후 새로운 이사장 때 하려고 했는데 이사장이 2년간 공백이 되면서 다 이제 정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작을 하는 작업을 저는 이제 시작을 했고 웬만하면 임기를 채우고 그분들이 다 공무원화 되는 걸 보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셔야겠네요. 예,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예전에 장해찬 이사장 있을 때 얘기 네. 들어보면
장관급 자리라고 네. 굉장히 그 높은 자리고 네. 하는 일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의전도 받으시겠네. 의전도 있고. 차량. 의전이 뭐 그 차량 그런 건 없고요. 무료 주차 등록. 본인 차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무하다. 이사장인데 본인 근무하는 거 무료 주차 등록. 엄청난 겁니다. 예. 차량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청계천에 있는 관정 빌딩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제가 그 세입자로 있거든요. 세입자로 있는데 어쨌든 무료 주차 등록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과 거기 주차 어려우니까. 하고 그래요. 있고 엄청- 예. 실질적인 예우는 이제 무료 주차 등록. 무료 주차 등록. 아주 행복합니다. 그 누구도 안 오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가 만약에 제 임기 때 공공기관 전환하면 하면 다른 좀 이제 공무원들이 달라지겠네. 오겠죠. 그러면 아. 어차피 그럼 된다. 이재용 위원장님 또 한번 지금 내 나이에 청년? 아니 이사장이 청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연령 있는 정봉구 경험으로 이사장의 정봉구 선례가 이사장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장안의 화제인 사장 남천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직이 됩니다. 겸직이 아. 됩니다. 오늘 출연도 사실은 이제 겸직이 되니까 마음 편하게 또 출연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건 또 재단 일을 이거는 알리기 위해 나오신 이건 거니까 이거 제가 당연히 홍보성으로 해야지. 나오죠. 예, 이거 해야 이런 걸 그렇습니다. 해야지.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청년재단을 알리기 위한 네. 활동이죠. 네. 그래서 뭐 그 사실 저희 재단이 예.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맞아요. 정부 때. 예, 올해 딱 10년 차 2015년 11월에 출범을 했는데 예. 그때 재단이 세 개가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K스포츠 미르재단, 청년재단. 이게 저희만 살아남았습니다. 갑자기 멈추게 되네요. 예. 미르 예. K 그때 청년 청년재단. 기본법이 아. 그때 통과했어요. 그래도 이거 청년재단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청년 기본법을 설계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였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재단의 아버지. 아니 이거 제가 아버지. 파운딩 파더. 아버지 찾았네요. 19대 때 끝날 네. 무렵에 이제 설계를 했고 음. 욕심이 20대 저 재선되면 이걸 통과시켜야지 했는데 똑 떨어져 가지고 아. 그거를 주도했던 거는 당시 이제 새로운 이제 국민의힘의 당시 새누리당이지. 예. 그때 비례대표가 했고 했던 이재용 그랬어요. 의원님 한번 모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한번 네. 들으세요. 네. 이사장님. 꼭 재단에 필요한 아직 말씀들. 그 흔히 말하는 예. 자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1,500억으로 시작했는데 예. 현재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 예산 예. 한 1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정부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처에서 아. 청년 사업을 저희에게 이제 할당을 해주면 예.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익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와 함께 부산 지스타도 다녀오셨네요. 네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요창석 이사장님 맨 왼쪽에 김민석. 죄송하지만 키순으로 쓰신 건 아니시죠? 이게 아니, 좀 저거 약간 누가 이제 사진이 공교롭게. 도레미레라고. 도레미레. 도레미레. 본인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 재단 직원이 왜 이사장님 가방 메고 찍어서 약간 왜 청년 같아요. 아, 그러네요. 좋네요. 매우 부족하게 보인다라고. 예. 부산 지스타면 이제 게임 관련. 2007년부터 시작된 네. 행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부산 출신으로서 음. 저 행사를 이제 대학교 때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는데 음. 2012년 이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예, 예. 근데 국무총리님께서 워낙 게임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고 아. 결국 이게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거든요. 예, 예.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현직 국무총리로서는 최초로 G스타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우리 이사장님도 청년 재단이시니까 성균관대학교 학생들과 학식 미팅도 하셨는데 학식은 또 이준석 대표가 많이 하는 건데 저기 우리 오창석 이사장께서 네. 같이 청년 같이 가신 거군요, 그죠? 네, 그 밥 먹으러 오창석 올라- 이사장은 네. 맨 오른쪽 드시기만 하고 구석에 드시기만 밥 하고 먹으러 야, 사진에 정말 관심 밥만 없어요, 그죠? 먹었습니다. 정말 밥만 먹었습니다. 야. 네. 저 반대편에 송미령 장관님 함께. 네. 누구시 부장관? 예, 그래서 아마 1,000원 아침밥 행사였는데 농림부에서 나온 이유는 아마 쌀 소비 진작을 진작 위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침밥 든든하게 먹는 게 좋고 물론 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먹고 싶은데 비싸서 좀 꺼려지는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게 학교에서 또 정부에서 또 심지어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서 예. 또 일부 지원해서 1,000원으로 판매를 좋네요. 하고 있고 학식의 질이 굉장히 맛있어요? 높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혹시 국무총리님 모신다고 예. 오늘만 특별히 맛있는 건가요?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원래도 맛있다. 앞서 이제 김민석 총리랑 같이 있는 사진 구도가 예. 대통령실 사진 구도예요. 아. 주요 인물을 한쪽 끝에 거는. 주인물. 대통령실 사진입니다. 그렇지. 정말 밥만 먹고 왔습니다. 예, 네. 좋았어요. 네. 자, 오창석 표
핵심 사업 뭡니까? 청년재단. 일단은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대로 이제 영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단 직원들 중에 이제 자부심이 높은 사업들이 다 음. 6개 팀이 다 자부심이 높은데 대통령이 이제 고립 청년 지원 관련된 공약을 내셨어요. 실제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고립 청년을 담당하는 이제 센터장 같은 분들과 만나서도 인터뷰를 남겼는데 청년 재단에서 2018년에 국내 최초로 고립 청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고립 청년이라 하면 예,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숨어 있고 음. 사회 활동을 좀 거부하거나 좀 꺼려하는 이 청년들을 이제 다시 나오게끔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예. 그런 사업인데 처음에 이제 당사자 175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공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업이고 이 청년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발표 또는 성과 토론회 같은 거를 하는데 예.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원래는 이제 분기별로 하려고 하다가 월별로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번을 했다고 합니다. 오. 1년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것 같고 유튜브 사업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튜브. 역사나 아니면은 이제 청년재단이니까 유명한 영화를 소개해 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의 산, 독립, 그리고 청소년, 청년 영화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후 문제 들었습니다. 관심 없으세요? 기후 문제. 예, 우리 이재용 의원님 기후 문제 관심 많으셔서 같이 좀 뭐 해보세요. 아이디어 주시면 예. 따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진짜로? 그럼요. 오케이. 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한국 나갈 때 명함 좀 주고 가세요. 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니 예. 사실 갑자기. 기후 위기는 갑자기 밝아졌어요. 갑자기. 기후 위기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에 관련된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저는 청년과 뭐 함께. 비수도권 청년 관련된 문제를 조금 어떻게 중요하네요. 고민을 듣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조업 청년들. 예, 사실 비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청년들의 어려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예. 최근에 불거진 뭐 쿠팡 새벽 배송 문제 같은 것들도 이걸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에서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노동 환경 문제일 수 예, 있으니까. 저는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새벽 배송으로 얻는 이득이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용을 편리한 하는 거. 거거든요. 예. 그럼 왜 편리하는 것이냐? 내가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장 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럼 이거는 사실은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근데 또 한켠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나와서는 발암물질 2급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사실 이게 뭐 온라인에서 굉장히 세게 한번 붙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새벽 배송을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냐 진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근데 다른 노동에 비해서 새벽 배송이 훨씬 더 수익이 높다. 수요가 끊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하느냐 마느냐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저는 끊어낼 수 없다면 이 노동자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를 페이스북으로 글 올리는 사람들끼리 댓글로 싸움만 이어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개최를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양쪽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좀 좋은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판 승부도 가끔씩 또 나와주시고. 그럼요. 근데 아까 청년 문제 얘기하셨는데 요즘 또 청년들의 구구화 문제 요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그 박민영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얘기가 좀 크게 좀 논란이 많이 네네네. 되긴 했는데 그 장애인 혐오와로도 약간 그 비슷한 맥락이긴 해서 위원 그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결국은 장애인 맨날 얘기하시는 이제 수치가 이제 등록장애인 260만 명 정도, 예. 5,200만 명 기준에 2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표현에 거침없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었던 의도와 공격 포인트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했었고 그런 표현에서는 아마 청년들은 다 대부분 동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좀 별로
부적절했다. 이를테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자그마한 일을 네. 저희 같은 언론들이 크게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리고 또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실은 뭐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언했었던 부분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시사평론가로서의 답변을 하면은 맹렬한 비판으로 다가갈 거고 이사장으로서 청년 재단 답변하시는군요. 이사장으로 다가갈 거라면 우리는 청년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음. 실제로 재단에서 경계성 지능 청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청년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사회 일선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사회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사장님 대해서 뭔가 발언의 무게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재단 직원들이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예. 있으니까. 예. 잠깐 그럼 그 평론가 모드로 가서 네. 예, 내란 재판 얘기 좀 해보면 어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네.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난 재판까지 하고 싶었는데 또 나와라 해서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예, 됐어요.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예, 자 홍장원 전 차장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하셨네요. 네. 예,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사님 중요하게 보신 장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예. 술자리에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했던 발언과 지금 저 재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마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 영입인사로 2016년에 출마까지 했었는데 그때 같은 영입인사가 이제 국정원 김병기 당시 인사처장이었습니다. 입사 동기였군요. 예, 입사 동기였는데. 영입 동기였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아. 내란 이후에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수적인 인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평생을 걸어왔던 보수적 국가관을 뒤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욕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가 자기의 지시로 움직였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그것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사실 저 피고인 저런 표현을 증인이 나와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분이 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예. 이제 삼성 장군들 정말 그 삼성 장군 달려면 진짜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계엄 때문에 인생이 사실은 그럼요. 큰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엉망- 본인 거죠. 책임도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 넣은 거는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삼성 장군인 본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에 대한 표현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다는 모습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면이 박근혜 탄핵 이후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다는 건 뭐냐면 내란이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는 보수와 지지하는 보수가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중이나 반중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불거지는데 오늘 또
중국 대선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선은 전 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 당시 당 대표에 선출될 때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예. 재판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의원님. 누가 재판정에 나와요? 아 재판 전에 그런 모습이 예, 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우리 재판하는 모습을 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꾸준히 이제 보여지는데 역설적으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보수가 손절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만큼 우리가 지켰어야 된 가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본인이 진짜 지시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모습이 결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 보수엔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창석 이사장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헌재에 갔을 때 또 일부 세력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윤 어게인을 외칠 때 저는 50 넘게 살면서 이렇게 명징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어떤 사건도 보기에 따라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반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도 생각해야 되고 할 거였는데 이건 너무 분명한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제 상식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전직 대통령은 지금도 저렇게 우기고 있고 또 저런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제1야당이 있다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 비극이고 참담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모습들 윤어게인이라든지 어떤 구구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우상화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를테면 그런 양태를 또 좀 좋아한다거나 혹은 최근에 수능 시험에서 윤어게인 집행한다 하면서 수능 시험 포기 인증샷이 네. 또 이 손 지금 찍어서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시위 있다고 해서 수능 포기하고 나옴 윤어게인 하면서 지금 인증샷이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또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는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86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면 전두환 독재 타도를 외쳤고 대학 내 학내 투쟁을 했었는데 그때 가졌던 마인드가 우리는 비주류고 소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1020에서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비주류고 소수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다수고 주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수고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저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게시물 올리면 10,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리고 여전히 오프라인 집회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동원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만 나간다라는 수준이 이제 넘어갔거든요. 예. 물론 그 세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그런 마음의 응어리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패싱할 것이냐? 그럼 마음속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무엇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사실은 20대 또는 10대의 국가 현상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뭐 임경빈 작가도 있고 노무현재단 황희도 이사도 있고 또 신준혁 교수님이라고 또 열심히 예, 사회학과. 활동하시고 칼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정기획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무엇을 조금 풀어주면 흔히 말하는 내란 옹호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재용 의원님 하신 말씀이.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예.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사실 지금 윤어게인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 글자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사실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기득권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내로남불 형태의 모습들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됐느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동하고 20초 듣겠습니다.
청년재단 유튜브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예, 홍보를 해야 되고 저 취임하기 전에 이제 4,900명인데 지금 2만 명 넘었거든요. 열심히 튀어서 내년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재단 채널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